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7,500달러 마이너스 1.2%, 이더리움 3,700달러, 3,800달러 지선 무너졌고, 솔라나, 도지, 리플도 마이너스입니다. 코인에 직접적인 악재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스닥 하락오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나스닥이 신고점 갱신 이후 반도체 섹터에서 대량 매도 물량 쏟아진 다음 코인에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도 55년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에 돌입하는 등 고점 신호가 나고 있죠. 삼성도 똑똑하게 주가 신고점 갱신 직전에 파업을 하는 건데, 노동자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주가도 더 이상 못 오른다는 의미의 파업입니다. 2022년처럼 삼성전자 5만원 바닥일 때 파업을 했다면 회사도 어렵다면서 합의 안 해줄 가능성은 높았지만 글로벌 경제도 좋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 67,000달러로 빠른 7만 달러 상승 못하지만 6월 불장 위한 빌더 준비 중입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만 봐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 매도량 감소하면서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장기로 비트코인 보유한 투자자들은 2023년 12월 여기 구간부터 대량 매도하고 6개월 넘어서 이제서야 신규 매수에 들어갔고요.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비트코인 5만 달러부터 총 93만 개 매도 시작했다가 5월 중순 이더리움 ETF 승인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점이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1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발 폭락에서도 6만 달러 고점 찍고 장기 투자자들 매도세가 중간에 잡히지 않고 빠지는 형태였는데 최근하고는 다른 모습이고요. 이렇게 고래들이 부분 매도 이후 홀딩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연말 대선과 함께 미국의 거시경제 금리 인하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시 상승 올 것이라는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역대 패턴으로 4월 반감기 이후 조정 오다가 본격 상승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거고요. 2011년 비트코인 거래되고 난 다음 맥스 드로다운 최대 하락시를 보면 11년 마이너스 49% 하락, 13년 마이너스 71%, 14년 이때 워낙 많이 올랐고 마운트 곡스 1등 거래소 파산이 마이너스 70% 나오는 시장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가 문 닫아서 우리가 보유한 코인들 못 돌려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완전히 다 속았다면서 공포가 극대화되는 구간이 마이너스 7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반감기 이후 조정에서 마이너스 36%, 이때도 많이 올랐다 하락했고 연중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코로나로 마이너스 63% 폭락이었는데 나스닥 S&P 우량주도 못 버티는 상황이라 비트코인이라고 해도 별 수 없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초 마이너스 20% 하락으로 역대 하락 중에서도 무난한 수치를 보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 강한 불장 나올 때처럼 이성적인 코인 상승기에 조정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보면 최근 비트코인 하락폭이 2015년, 2016년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거래소 파산이나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거대 돌발 상황이 아니면 비트코인도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월 블렐러 ETF SEC 승인으로 비트코인의 펀드멘탈 강해졌고 새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장기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의 변동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금, 골드, 실버 같은 안전자산처럼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블랙록은 5월 28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28만 8천 개 비트코인 보유하면서 그레이스케일 넘어서 드디어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 보유한 기관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1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계속해서 매도를 했지만 코인 자금이 블랙록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블랙록은 5월 28일 신규 매수 1,500개로 24일 2,600개, 23일, 22일 1,300개, 5월 초보다는 확실히 신규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블랙록에서는 이더리움 ETF S1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상계어들이 쓸 이더리움 ETF에도 적극적인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ETF 승인되면 블랙록으로 먼저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3개월 뒤 거래되며
어떤 알트코인이 따라서 오를 것인지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분석 기사가 났고요. 우리 중경투 가격들도 참고하면 좋을 듯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고 왔습니다. 최대 5개월에서 보통은 3개월 뒤 이더리움 ETF가 나스닥에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블랙록도 빠르게 S 등록면서서 수정했듯이 거래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오르면 관련 코인들도 상승하기 나름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따라 오른 것 말고도 좀 더 이더리움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레이어2 코인이나 디파이 코인의 랠리가 첫 번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대표적인데 롤업은 이제 전체 이더리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더리움의 성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유니스왑 에이브도 상승할 수 있는데 디파이의 EVM 기술이 이더리움 ETF 이후 더욱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EVM 기술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으로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기술이고요. 특히 아발란체나 폴리곤이 EVM 호환 프로젝트로 폐쇄형 생태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발란체 폴리곤 통해서 좀 더 수수로스하고 빠르게 이더리움 관련 소프트웨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NFT나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먼저 이렇게 자금이 집중되면 이더리움하고 어깨 나란히 하는 레이어 1 코인들 실패 가능성은 상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솔라나, 에이다, 폴카단 등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지만 이더리움보다 확장성 떨어지는 코인들은 이번 이더리움 ETF로 이더리움이 먼저 안정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더리움 이하의 레이어 2 코인 빠른 확장 나고 솔라나, 에이다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고요. 대신 알트코인 불장 오면 이더리움 오르면 솔라나, 에이다, 폴카단도 같이 오를 수 있는데 최근처럼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집중되고 그 다음 이더리움 레이어 2 알트코인에 선제적으로 자금 들어가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새로운 소식이 났고요. 암호화폐 정치활동위원회의 페어쉐이크에 2,500만 달러 가감히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지지하는 정치 후보들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난주 트럼프 NFT 행사 참여하고 코인 회사들에게도 후원받겠다 발표한 다음 리플도 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리플이 이번 2,500만 달러 기부한 다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코인 강제로 규제하는 SEC의 접근법이 실패했다. 현재 민주당 바이든 SEC에 강력하게 반대되는 발언을 한 거고 미국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는 지금이다. 긍정적인 규제 지형을 형성하는데 리플이 계속해서 기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리플이 이렇게 2,500만 달러 대량의 자금을 기부한 데는 트럼프의 5월 25일 워싱턴 전당대회 발언이 주요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실크로드 창업자 석방 약속을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들었듯이 실크로드 창업자는 2번의 종신형과 4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가석방도 불가능하다 못 박아진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까지 석방하면서 코인시장 키우겠다고 하니까 리플 역시 현재 민주당보다는 트럼프 재선에 좀 더 힘을 쏟는다 올인한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갈링하우스 리플 CEO 역시 트윗 통해서 2,500만 달러 기부는 미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불가피한 선택이고 실패한 정책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후진적인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강력하게 SEC나 민주당 부정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11월 재선 통과하면 리플 역시 플러스 요인으로 소송에도 긍정적이고 가격 또한 빠르게 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 바이든이 계속해서 장기 집권한다면 리플에게도 어둠이 깔리는 거죠. 리플 이번 2,500만 달러 후원하고도 가격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4월에 리플의 최종 브리핑이나 SEC의 답변이 있었는데 9월 되어서나 미국 법원이 얼마나 리플이 벌금 내야 될지 확정을 하고요. 9월 리플 벌금 확정 금액에 따라서 가격 움직임도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티드 글로벌 은행에서는 2025년 되면 솔라나나 리플도 ETF 나올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 나스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량 많은 코인들 가져옴으로써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기 때문에 솔라나 리플 같이 비록 만들어지고 있는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투자자 수요도 많기 때문에 ETF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